안녕하세요. 강석훈 유튜브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 대표님 똑똑하세요? 저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뭐, 언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? 저는 늘 잘할 때부터 내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왜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언제 알았어요?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. 맨날 욕 먹어요. 예, 아니 우리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모자람 덩어리죠. 모자람 덩어리입니다. 뭐,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서 늘 배우는 게 이런 좋습니다. 때는 너무 사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똑똑하냐는 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똑똑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하나는 정말 이제 머리가 뭐 좋다 이런 의미의 똑똑하다가 있고, 또 저희가 또 문을 두드릴 때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머리가 똑똑하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을 두드리냐의 의미로 똑똑하냐를 여쭤본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똑똑 두들기고 그분이 마음을 열어줄 때 그분의 마음과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우리 오 대표님은 상대방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시죠?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교인은 아니지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알기 전에 내 말부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자꾸 내 얘기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뭔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과 뭔가 소통을 하려면 노크를 해가지고 두들겨서 문이 열린 다음에 과연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많이 두들기는 편입니다. 우리 저기 상대방 만나면 마음을 문을 열 때 어떤 걸 쓰세요? 문을 열 때도 열 때지만 우리 오 대표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종교 기관에서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를 보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기본은 내가 신부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국어 영역에 사실은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. 다 아시겠지만 뭐 말하고 읽고 쓰고 듣고. 그런데 그 4개 영역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듣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듣기가 가장 기본이 된다면 뭐 누구하고 소통을 해도 일단 내가 네 것을 다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여의도나 이렇게 저쪽에 청와대나 이런 공직에 있어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국민들이 어떠실까, 또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걸어다녀 보면 막 국민들이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그리고 눈에도 다 보이고 그런데 이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또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냐 이런 말을 생각하다가 이제 정말 지금의 리더십은 이제 머릿속으로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리더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국민들 마음을 여는 똑똑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교육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? 저는 이제 오랫동안 광고 일을 해왔는데 광고 일을 하다 보면 광고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타겟을 정하면 타겟의 어떤 마음 또는 욕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. 그걸 알아야지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걸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죠. 그리고 또 타겟마다 다 달라요.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또 경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
워낙 타겟층이 다양하잖아요. 뭐 아이도 있고 뭐 그죠? 또 어른도 있고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그냥 국민이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네 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그 다양한 타겟층들을 갖다 좀 이렇게 잘 저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그 니즈를 정말 디테일하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. 최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면 이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되게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갈등 비용이 OECD 그 국가 중에서 최고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그런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고요. 네. 사실은 그 연구 보고서를 지금 쓴다고 하면 아마 사회 갈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건 결국 똑똑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똑똑하는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아, 네. 네, 우리 요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 경제 어려움을 푸는 스타트는 우리 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똑똑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무엇이 힘든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머리로 똑똑한 그런 머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을 똑똑하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해 봅니다.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